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우양우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드디어 정말 길었습니다. 정말 길었는데 드디어 내일 나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와이프인 김혜경 씨가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아서 내일도 이제 유죄에 해당하는 그리고 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그런 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저는 2024년 11월 15일은 이재명 최후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내일 진행되는 재판의 쟁점이 무엇이냐? 바로 김문기를 모른다. 그리고 후보에게 협박을 받았다라는 발언으로 지금 선거법 위반,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고 잘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발언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좀 강한 형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재명 지지자들 그리고 이재명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 김문기 몰랐다. 이게 안다 모른다는 내 마음속, 내 머릿속의 영역인데 그 사람을 모르는 게 어떻게 죄가 됐느냐라는 게 이재명의 주장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긴 해요. 사람을 모르는 게 죄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 동네에 있는 세탁소 주인 알아요? 그러면은 얼굴은 아는데 잘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잘 모른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근데 김문기 씨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대장동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1처장을 맡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이재명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 유동규를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유동규 바로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김문기라는 사람을 내가 안다고 했을 때 내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도 잘 안다. 그렇다는 건 김문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문기를 모른다고 함으로써 대선 기간에 대장동에 대한 이슈를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쟁점이 되는 것처럼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김문기가 대장동 업무를 했나?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런 업무를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김만배 신앙님의 거짓 녹취 보도. 여기서는 다루지도 않을 건데 이 김만배 신앙님의 거짓 녹취 보도가 무엇이냐?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검사다. 윤석열 검사가 그 정우영이라고 하는 대출 브로커를 데려다가 얘를 수사를 했으면은 그때 대장동 사건에 대출이 안 일어나가지고 뭐 그거 연관돼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대장동 사건이 진행이 안 됐을 건데 윤석열이 이 정우영을 불러다가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아유 뭐 커피 한 잔 하고 가. 이거 다 이거 내가 다 덮어줄게. 이런 식으로 대장동이 진행되는 걸 그냥 봐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좌파 매체들이 이거를 확대 재생산해서 계속 퍼날라서 대선 4일 전에 이 뭐 반박을 할 수도 없는 그 타이밍에 이런 거짓 녹취를 보도한 사건으로 요 김만배랑 신학님은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이제 처벌을 받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대장동하고 좀 선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는 뭐라고 했느냐? 결제 한 번으로 5,503억을 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 무슨 엄청 약파는 문구인데 성남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2014년 성남시에서는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내가 5,503억을 벌었다라고 홍보를 했어.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된 업무에 이재명이 모르는 게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이고 자기의 치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맞아요. 뭐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성남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몸통인데 이 대장동이 민간 사업자가 너무 큰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이슈가 나오자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선을 좀 그으면서 자기가 안 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뭐 누군가 딴 놈이 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이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이 터트렸느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재미있게도 이낙연이 터트렸어요, 사실은. 이낙연 쪽에서 이 대장동 관련된 이슈를 이제 정보를 좀 흘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은 이때 이낙연이 당연히 차기 대권 주자는 민주당에서는 이낙연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재명에게 따라잡힌 거야. 그러니까는 이낙연도 이제 애가 타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큰 카드인 대장동을 꺼내서 이재명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동 게이트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시작된 게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음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응? 내부에서 잘 알잖아. 지들끼리 뭐 쟤 뭐 저런 거 했대, 이런 거 했대, 다 알 건데 보통은 같은 당내에서 나온 이슈는 거의 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는 뭐 누군가 뭐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이슈가 아니라 민주당 자체에서 나온 게이트다. 그 민주당 자체에서 다 검증돼서 나온 이야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대장동을 이재명이 이제 선을 그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장동의 핵심 인사였던 고 김문기 씨를 자기가 모른다라는 포지션을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뭐 김문기 씨가 죽었어? 뭐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됐고 나는 이제 대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니까 산타 복장 입고 이렇게 행사도 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에 대한 배신감을 아주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고 김문희 처장의 아들이. 그래가지고 뭐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이 아버지를 몰랐다면서 같이 골프 친 그런 사진도 있고 그런 영상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호주 출장을 가서 이렇게 같이 손잡고 사진도 찍고 오페라 하우스에서 사진도 찍고 같이 맥주도 마시고 다시 골프 카트도 타고 낚시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재명은 아마도 김문기를 모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을 종상향해줬다라는 건데요. 이게 판교 쪽에 더샵 판교 퍼스트파크라는 곳이 여기 다 자연녹지 지역인데 여기만 준주거 지역이야. 여기가 어떻게 준주거 지역이 됐느냐? 바로 성남시의 허가 로비스트인 김인섭의 요청으로 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용도로 변경을 해주면서 무려 준주거 지역 1종, 2종, 3종을 건너뛰고 가장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건물을 좀 높게 지을 수 있는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줬다는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 이게 또 여기에 이 민간 사업자가 또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누군가한테 또 이권을 나눠주는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백현동이랑 선을 그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 백현동 요 부지를 자의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줬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을 용도 변경해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김인섭, 아까 말했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해서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냐? 이 백현동의 로비를 위해서 이재명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을 했다. 이미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이재명의 주변인인 이 김인섭이 이 백현동 사업의 이권과 관련해서 5년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이재명이 청탁을 받아서 청탁을 들어줬다라는 결론을 법원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토부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관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김인섭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친하느냐? 김인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2005년도는 이재명이 정치를 할 때가 아니잖아. 이때는 그냥 변호사로서 성남시 쪽에서 시민운동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부터 친분을 갖고 있었으니 얼마나 친하겠어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성남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는 그때부터 이 대표를 도와줬던 게 바로 김인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김인섭을 굉장히 가까이 두고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이로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의 땅을 바꿔줬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 백현동의 담당자조차도 나는 국토부가 협박을 한 적이 없고 그런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주장과는 다르게
180도 다른 증언. 나는 국토부에게 협박을 받아서 종상향을 해준 것이 아니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히려 국토부가 백현동의 용도 변경은 성남시와 성남시장이 결정할 사안이지 이거는 국토부가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회신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거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하라는데요? 라는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자신의 거짓말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나는 협박을 받았다니까 내가 협박을 느낀 거는 야 제가 저렇게 말할 때 나는 그걸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 그거는 내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뒤에서는 야, 혹시 누가 국토부가 협박조로 얘기하는 또는 국토부가 협박조로 보낸 공문 같은 거 갖고 있지 않냐? 이런 거를 조사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는 그 거짓말을 뒷받침할 또 위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실패를 한 거죠. 결론은 무엇이냐? 사람을 모를 수는 있어요. 당연히 모를 수 있지. 내가 뭐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보는 사람이라 모를 수도 있지. 하지만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은 대장동과 본인의 연관성을 지우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느낄 소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공문도 그렇고 뭐 국토부의 직원들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성남시의 직원들도 그런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백현동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재명이 지어낸 거짓말인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뭐 한 번 그냥 뭐 너 국토부가 뭐 했다는 거 맞아? 맞아. 나 협박당해서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라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나올 때마다 계속 이 이슈를 물어보면 나 협박당했어. 나 김문기 몰라.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현재까지도 자기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재명에게 감형을 해줄 사유가 전혀 없어요. 검찰이 2년형을 때렸는데 그 2년형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줄 만한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뭐 징역 1년 그 정도 수준 아니면은 벌금 500만 원 이상 이 정도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결국에는 마지막에 선택한 게 뭐냐?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지지해달라. 사법적으로 나는 유죄를 받아서 지금 당선 무효형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를 지지해준다면 나는 무죄다. 모두 모여서 법원을 압박해달라라고 지금 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비는 지급해 드릴 테니까 2,000명 이상, 뭐 5,000명도 좋습니다. 법원 앞으로 와서 우리의 세를 보여줍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똥줄이 타면 내가 당연히 나는 무죄야. 내가 다 증거도 있고 나는 결백해. 이런 상황이라면 담담하게 가서 무죄 선고받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알 텐데 지금 이거는 내일 선고가 자기가 보기에도 좀 불리한 거지. 불리하니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과시하려는 거야. 내가 이만큼 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걸 전 국민에게 방송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도 결국에는 당선 무효형이 진행이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 기반이 흔들릴 거예요.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재명의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우려고 또 나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친명 세력이라 할지라도 끈떨어진 이재명을 버리고 김경수, 뭐 김동연, 김부겸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줄을 대면서 조금씩 이재명의 지지층이 빠져나갈 겁니다. 물론 개딸들 말고 민주당 내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내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새가 빠져나간다면 이재명의 입지도 점점 흔들리게 되겠죠. 자, 내일 오후에 드디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아무쪼록 내일 판사님들이 이재명과 민주당 일당의 총동원령에 쫄지 않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